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중에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양적 연구 방법부터 살펴볼 텐데요. 양적 연구 방법은 이과생 느낌이에요. 자, 이과생 어떤가요? 조금 뭔가 자료 같은 거를 중요시 여기고 숫자라든지 수치라든지 약간 이런 거 좋아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얘는 실증적 연구 방법이에요. 실증적 연구 방법. 그래서 이 양적 연구 방법에서는 사회문화 현상을 어떤 현상으로 보냐면요. 바로 자연현상과 똑같다고 봅니다. 자, 자연현상 어떤 게 있어요? 뭐, 비가 내리면 습기가 찬다. 뭐, 햇빛이 세면 가뭄이 일어난다. 이런 것처럼 뭔가 인과관계가 확실하고 뭔가 예외가 없고 약간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잖아요. 그래서 양적 연구 방법에서는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역시 자연현상의 연구 방법과 동일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를 중시할까요? 바로 수치화된 자료를 중시하게 되는 거죠. 수치화된 자료 또는 수량화된 자료. 이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문화 현상의 법칙을 발견하는 겁니다. 자연의 법칙처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오징어 게임 다들 봤죠?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인 기훈이 있어요. 이정재 분이시죠, 배우. 이 기훈이라는 사람은요. 뭐뭐해서 정리해고도 당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 도박 같은 거에서 빠졌어요. 결국엔 뭐까지 가요? 이혼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고서 내가 가설을 세우는 겁니다. 지금 정리해고를 당했죠? 그럼 정리해고를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월 소득이 낮을수록 결국엔 이혼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사랑이 식을 것이다. 자, 요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사랑이 식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아나요? 사랑이 식을 것이다.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온도계로 측정하면 몇 도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랑이 식을 것이다 라고 하는 뭔가 관찰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개념을요.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니까 이 편의를 위해서 좀 경험적으로 검증하고 계량화할 수 있는 개념으로 바꾸는 겁니다. 사랑이 식는다는 것에 얘를 좀 수치화시켜야 되니까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부부간의 연락 빈도수 아니면 뭐 만남의 횟수 약간 요런 것들로 우리가 계량화할 수 있는 개념을 바꾸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개념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월 소득이 낮을수록 사랑이 식을 것이다 라고 하는 요 가설은요. 어떤 걸 사용한 거냐면 개념의 조작하는 거죠. 조작적 정의라고 합니다. 양적 연구에서는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사용하는 겁니다.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요, 경험적으로 관찰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개념을 연구의 편의를 위해 경험적으로 검증하고 계량화할 수 있는 개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경제 발전의 정도수를 이걸 측정하기 어려우니까 1인당 GDP라든지 빈부격차를 진위 개수로 추정한다든지 친구 간의 우정을 하루 평균 문자 횟수, 우리 엄마와 아빠와 나의 친밀도를
일주일 동안 우리 엄마 아빠와 내가 대화하는 빈도수. 그리고 뭐 학력을 시험으로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개념의 조작적 정의입니다. 양적 연구. 그러니까 여기까지였고요. 특징도 좀 살펴볼까요?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다. 그쵸? 그리고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을 동일한 연구 방법으로 바라본다고 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료나 수량화된 자료를 중시한다라는 거죠. 뭔가 증빙 자료들이 얘네는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 어때요? 정확하고 정밀한 연구가 가능하고 무엇보다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배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뭐 증빙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니까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법칙을 발견하니까요. 현상에 대한 뭐가 가능한 거예요?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뭐 월 소득이 낮을수록 사랑이 식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법칙이 됐어요, 만약에. 그러면 우린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월 소득이 낮으니까 이혼을 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어떤 사람의 연구였냐면요. 꽁트라는 사람이 연구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도 좀 뭔가 오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후에 나온 게 바로 질적 연구 방법이다. 자, 질적 연구 방법은 우리처럼요. 어떤 느낌이냐면 문과생 느낌. 문과생은 어때요? 숫자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요 질적 연구의 경우에는 아까 전에 양적 연구의 방법은 실증적 연구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문과생은요, 문과생이 질적 연구 방법은요, 이거를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해석적 연구 방법이다. 자, 질적 연구 방법은요, 사회문화 현상이 자연 현상과요,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면 사람이라는 것은요. 주관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가지고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동기라든지 이 사람이 이 행동을 한 의미라든지 이 사람을 이해하고 바로 감정이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질적 연구 방법입니다. 자, 최근에 제가 자주 본 TV 프로그램 중에 고딩 엄빠가 있어요. 근데 이 고딩 엄빠에서 이 고딩 엄마가요. 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맨날 빈둥빈둥 누워있기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엄마한테 뭘 해요? 돈 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엄마 어때요? 지금 되게 노쇠하고 엄마를 지금 뭔가 경제적으로 또는 뭐 심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못할 망정 엄마한테 돈 줘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행위만 봤을 때는 어때요? 굉장히 뭔가 무책임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질적 연구 방법에서는 이 사람의 동기와 의미와 이 사람을 이해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돈을 달라고 할까? 이 사람이 지금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취업이 안 돼요. 그런데 어린 나이에 출산을 했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이 개인의 상황까지 고려를 해서 자연과학 연구 방법은 다르게 연구를 한다라는 거죠. 이 개인의 동기와 이런 것들에 주목하는 것이 바로 질적 연구 방법이다. 자, 그러면 사회 현상에 담긴 인간의 동기, 목적과 관련된 개인적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이해한다. 그러다 보니 비공식적인 문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이 고딩 엄마의 경우 이 사람이 일기를 썼을 수도 있잖아요. 나도 일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고등학교를 졸업하지도 못해서 취업도 안 되고 이런 것들. 그런 것처럼 이 비공식적인 문서, 일기라든지 뭐 전남편과 다눴던 편지라든지 약간 요런 것들에 비공식적인 문서, 수치화되어 있지 않는 그런 문서들 역시도 보는 게 질적 연구 방법의 특징이다. 개인 집단의 의미를 직관적 통찰과 감정이입적 이해를 통해 심층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자, 직관적 통찰이라는 것은요, 사회문화 현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사회문화 현상은요, 과학처럼 체계적이고 계량화된 분석이 아니라 연구자의 지식과 판단 능력에 의존해 감각적으로 현상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문화 현상은 뭔가 수치화하고 과학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연구하는 사람이 판단하고 그런 사람의 능력에 의존해서 이 현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객관적 통찰이 아니고 직관적으로 통찰하고 감정이입까지 한다. 그래서 좀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 오늘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중에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까지 살펴봤는데요. 좀 정리를 해보자면 양적 연구 방법은 실증적 연구 방법으로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개념을 수량화시키고 수치화시켜서 사회문화 현상의 법칙을 발견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문화 현상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하고 좀 정확하고 정밀한 연구가 가능하다. 이게 양적 연구 방법이고 꽁트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응할 질적 연구 방법의 학자가 바로 베버입니다. 요 베버라는 사람이 발견했는데 이 사람은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현상과는 다르다. 자연현상의 연구 방법과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봐야 된다. 인간이란 주관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동물로 이 사람의 동기라든지 의미라든지 이해를 통해 감정이입을 통해 이 사람을 바라보아야 된다. 사회문화 현상 역시 그렇게 바라보아야 한다. 그러다 보니 비공식적인 문서를 중시하고 직관적 통찰과 감정이입적 이해를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에는 이 양적 연구 방법인 실증적 연구 방법의 연구 절차에 대해 살펴보고 질적 연구인 해석적 연구 방법에 대해 연구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